연초부터 좀 굵직굵직한 약속들을 하셨는데 저는 1월 5일 날 좌담회를 하시면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고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인상이 남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 정부청사로 옮길 경우에 좀 이 경호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나 불편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그런 얘기 듣고 저는 사실 정부청사로 집무실을 옮기는 것보다도 이 청와대 보면 이제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하고 비서동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오히려 미국 백악관 오벌 오피스처럼 이 청와대에 있는 그러니까 참모들하고 대통령하고 이 물리적 거리를 가깝게 좀 청와대 공간을 좀 재편하면은 소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보이는 문제를 좀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정부 때 그런 모색을 했었습니다. 그 미국의 웨스트 윙 같은 그런 구조로 대통령과 이 비서진 참모들이 같은 업무 공간에서 함께 네. 근무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뭐 복도 뭐 화장실에 가다가 또 참모들을 만나기도 하고 네. 필요한 일이 있으면 대통령이 참모들을 부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비서들의 방에 뿔쑥뿔쑥 찾아가서 네. 뭐 책상에 엉덩이 걸치고 뭐 3분 5분 토론하고 간단한 네. 미팅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때그때 현안에 대해서 발빠른 대응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 본관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그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유는 그 설계적인 검토를 했는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새로 짓는 방법밖에 없다. 없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 해도 이제는 뭐 대통령과 이제 비서들 간의 소통은 강화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격리되기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과 함께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 시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종합청사가 충분히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경호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남북 간의 대치 상태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도 대단히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이제 경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대통령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 산하에 대통령 경호국을 두는 것이 옳겠다. 그럴 걸 통해서 대통령 경호도 훨씬 더 부드럽고 또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네. 그런 경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 움직인다고 해서 교통 흐름을 차단해서 네.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약간의 신호만 조정하면 네. 교통 흐름에 전혀 지장 주지 않고 시민들의 교통에 전혀 불편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출퇴근도 가능하고 네. 시내 주행도 가능해요. 네. 그렇게 하면 또 퇴근길에 또 남대문 시장 들러서 우리 시장 상인들과 또 소주 한 잔 네.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고 이제 그런 소통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거의 뭐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 들어가신 이후로 그런 식의 경호 같은 것들이 없었고 굉장히 엄격하고 딱딱하고 좀 그래야지 이게 된다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은 좀 이거를 바꾸는데 굉장히 시일이 좀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무슨 갑자기입니까? 지금 외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저 영국의 뭐 무슨 다운인가 10분지입니까? 네. 뭐 금비라든지 지금 뭐니까 미국 백악관만 해도 가깝게 있고 또 개방돼 있죠. 그래서 외국은 뭐 충분히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남북 간의 대치 상태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군의주의 어떤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뭐 이미 이제 시대에 맞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산해야 될 적폐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이 권력기관의 권위주의를 네. 혁파하고 그다음에 또 이 국정원이나 검찰의 지나친 정치화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건데 그 출발이
청와대와 대통령 주변의 권위주의부터 없애는 것이 출발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격리된다라는 표현을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뭔가 국정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격리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너무 재밌어요. 지금 현재 청와대의 그 권위주의적인 그 넓은 공간이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별로 필요하지도 않았던 거잖아요. 거의 뭐 관저 정도, 관저, 예. 예, 또는 때때로 본관을 이용하는 이런 정도 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사람이 건축을 하는 것이지만 네. 건축물이 거꾸로 사람을 규정한달까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청와대 이 본관 건물을 비롯한 이 청와대 전체는 그 자체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것이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권위주의적으로 만들고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 본관 건물에 대통령만 있잖아요. 그 넓고 잘된 건물에 네. 대통령과 대통령을 모시는 부속실만 네. 있거든요. 그러니 문고리 권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대통령은 딴 세계에서 하자면 네. 생활하게 되는 것이고요. 격리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 시민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시민 속에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 남대문 시장에서 퇴근길 소주 한 잔 걸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지난 10일 재벌개혁 로드맵 발표를 하셨어요. 오늘 그 특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인데요. 아, 그렇습니다. 특검은 금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늘 그런 상황인데 늘 보면 그 예전에 이제 이건희 회장과 관련된 삼성 특검이 있었지만 조사는 세게 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로 끝났다. 결국 뭐 한국 경제 발전 운운하면서 재벌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할 것이다. 흐지부지 될 것이다. 이런 비관론이 벌써부터 우세합니다. 그 4대 재벌 개혁 가운데 핵심은 삼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삼성과 관련해서 이번에 어떤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번엔 정말 바뀔 수 있을지, 청산이 될지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라고 해서 뭐 무슨 특별히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네. 그러나 평등한 법 앞에 평등한 그런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평등한 처벌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특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지은 죄만큼 그냥 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과거처럼 그것이 집행유예 사안이 아닌데도 네. 재벌 총수라는 이유 때문에 집행유예가 된다거나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구속되고 나면 건강한데도 네. 병원에서 예. 보낸다거나 이런 일도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또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사면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네.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그런 일도 없어야 될 것이고요. 저는 뭐 아예 그런 부분도 조금 앞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그런 어떤 무거운 그런 반시장 범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끔 법정형도 이렇게 대폭 높이는 예. 그런 식의 법 개정도 필요하고 또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도 네. 필요하고 그러고 일정한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아예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네. 기업 경영을 맡지 못하도록 네. 하는 그런 식의 조치들이 필요한 것이죠. 외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외국은 예?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재벌을 건드리면 마치 무슨 한국 경제가 전부 무너지는 것처럼 재벌 총수 사면해주면 한국 경제가 금방 화랑이 오면서 동시에 청년 실업 문제 다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 우리 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크죠. 재벌이 우리 경제 지금 발전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치들은 어떤 재벌을 무너뜨리거나 재벌의 그 경제 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재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재벌도 전문 경영인 체제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요. 재벌의 시스템도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